루피는 겐타이의 일격을 허용한 이후 겐타이가 상당한 강자라는 것을 떠올리며 머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꽤나 강한 녀석이잖아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세 번째 해적왕답구나, 나름 전력을 다한 펀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 세 번째 해적왕,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해적왕은 나랑 로저밖에 없었다고 해적왕이라고 불리고 싶은 거냐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웃음을 지으며 조이보이가 최초의 해적이라고 불린 이후 무려 900년간 무수히 많은 해적들이 바다로 나아가 데뷔복 원피스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이어갔지. 그런데 800년간이나 나타나지 않았던 해적왕이 근 100년 사이 2명이나 나타났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로저 이전에도 분명 해적왕은 있었다. 록스디 지백이라는 사내 역시 해적왕에 가장 근접했었지. 나 역시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이 되었지만 나와 로저는 아쉽게도 조이보이가 기다리던 남자가 아니었고, 로저는 자신의 목숨을 방아쇠 삼아 대해적 시대를 열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기를 택하였고 결국 내 손으로 동료들을 모조리 죽인 뒤 세계 정부의 하수인이 되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놈이 로저 이전에 해적왕이건 뭐건 신경 안 써. 하지만 적어도 해적이라고 칭하는 녀석이 어떻게 동료를 죽였다는 말을 당당히 하지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니놈의 경지는 감히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에 올랐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인드는 애새끼를 벗어나지 못했군. 짐이 되는 동료는 동료가 아니라 쓰레기다. 그 녀석들과 함께 했다면 나 역시 로저처럼 개죽음을 당했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버스를 사용하며 해적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겐타이 역시 전투대세를 갖추며 역시 위압적인 기세야, 진정한 해적왕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의 눈은 왜인지 모르게 슬퍼 보였고, 겐타이는 자신이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일을 해낸 루피에게 경외심을 느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를 진정한 해적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나스조로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뒤 곧바로 로빈과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했고, 그곳에서 루피와 함께 오로성과 격돌합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루피, 키드, 로우, 에이스 등과 함께 성지마리조아로 침공하였고, 신의 기사단이 출격하여 조로를 포함한 침입자들을 막아섭니다. 로우는 성가신 녀석들이 나타났구만. 일진 모자는 다행히도 판게아성에 도달한 것 같지만 첩첩산중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키드는 롤루노아 녀석이 총사령관이랑 격돌 중이니 우린 나머지 신의 기사단을 처리하자고 라고 말합니다. 한편 조로는 갈린과 충돌하였고, 조로는 고작 한 명 따위로는 성이 안 차는군. 조승달 영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며 갈링을 도발하였고, 갈링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로군. 그래, 나 혼자 니놈을 막아서긴 벅차겠지. 하지만 마리조아에도 주둔 중인 병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나. 세계 제일의 검으로 홀로 막아서야 하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오는 갈링을 지원하려 했으나 에이스에게 가로막혔고, 이오는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갈링성일지라도 홀로 롤루노와 조로를 막아설 순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빨리 갈링을 지원 가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이오를 막아서며 도망치는 거냐, 이놈 상대는 나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칼리스토가 나타났고, 칼리스토는 이오 부사령관님 갈링성을 지원하러 가시지요. 제가 불주먹을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오는 그래, 니놈의 능력이라면 불주먹을 막아설 수는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해군의 지원이 온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갈링과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이오는 갈링과 검을 맞대고 있는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조로는 차마 이오의 기습을 눈치채지 못했기에 정타를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불주먹은 어찌 되었지? 라고 물었고, 이오는 칼리스토가 맡아 상대 중입니다. 환생환생 열매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막아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상대는 세계 제일의 검호 롤루노와 조로다. 우리 둘이 상대하더라도 패배할 확률이 높다. 잠깐의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집중하도록 이라고 말했고, 이오는 어인섬에서 쌍디와 격돌한 것을 떠올리며 검은다리조차 갈링성과 나의 협공을 무난하게 막아냈다. 그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롤루노와 조로라면 어쩌면 신의 기사단의 최후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조로가 전장에 복귀하였고, 조로는 2대1인가 뭐 상관없지, 말대가리 영관보다 약한 놈 둘쯤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세 자루를 모두 뽑아들며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드래곤은 루피, 조로, 에이스 등이 성지마리조아에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반나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성지마리조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성지마리조아에서 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이퍼폴 요원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혁명군 수장 드래곤이다
설마 이 사건의 배후에 혁명군이 있었던 건가? 성지 마리주아까지 거리가 꽤 될 텐데 어떻게 벌써 모습을 드러낸 거냐? 라고 소리쳤고 드래곤은 웃음을 지으며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면 반나절이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며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이동 속도를 극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드래곤을 바라보며 갈링성 드래곤마저 나타났습니다. 이거 해적왕의 세계 제1의 거무에 사상 초유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세계 정부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다. 아마 나의 아들 빙크스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전력들이 마리주아에 주둔 중일 테지. 그들이 나서게 되면 드래곤이 온다 하더라도 바뀌는 건 없을 테지.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는 미지의 전력들이 있기에 드래곤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갈링과 이오를 동시에 공격하며 눈앞의 상대에 집중하라고 패배한 뒤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으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부는 드래곤이 성지 마리주아로 향한 이후 곧바로 혁명군을 이끌고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해군이 세계 정부를 지원하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나 흐른 뒤 사부와 혁명군은 레드라인에 도착했고 아직 레드라인에는 아무도 도착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레드라인을 바라보며 얼마 후면 이곳은 격전지가 되겠지. 그래도 다행이군.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어서 매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 혁명군 전원 대형을 구성하고 해군을 막을 준비를 하라 라고 소리쳤고 혁명군은 잘 훈련된 정예답게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해군을 막아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해군군함 몇 척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완쿠버는 해군들이 나타났다블, 선봉에는 해군원수 아카이누가 뱃머리에 서있다블 이라고 소리쳤고 사보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원수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가? 그렇다면 3대장도 모두 출격했겠지. 객관적으로 우리의 병력이 열세하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위축된다면 혁명군의 사기가 바닥날 테지 라고 생각한 뒤 혁명군 전원 자긍심을 가져라. 그대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세계를 변화시키려 하는 혁명가들. 이곳에서 우리의 혁명이 실패할 리 없다. 죽게 될지언정 세계를 바꾼다면 후회 따윈 없을 거다 라고 소리치며 혁명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벨로베티가 격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사보를 필두한 혁명군은 해군으로부터 레드라인을 방어할 준비를 마칩니다. 아카이누는 쌍디의 공개 처형을 위하여 해군 병력 대다수를 해군본부에 집결시켰으나 루피가 허를 찌르며 쌍디가 해군본부로 호송되기 이전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급하게 해군들을 이끌고 성지 마리주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주아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레드라인을 거쳐야 하기에 해군들은 약 100척의 군함을 이끌고 레드라인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레드라인에는 먼저 도착한 혁명군이 주둔 중이었고 아카이누는 혁명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성가신 녀석들이 방해로군. 에그에 대해서 본진을 잃었기에 당분간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기자로는 혁명군은 한 톨의 희망만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녀석이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기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뭐가 문제요. 고작 혁명군 따위가 해군을 막아설 리가 없지 않소. 게다가 드래곤도 보이질 않는 걸로 봐서 저들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어 보이구만 이라고 소리쳤고 후지토라는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레드라인 근처의 섬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뱃머리에 올라서며 해군 전원 혁명군을 박살내고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여 침입자들을 몰살한다. 이번 전쟁이야말로 기나긴 악연의 종착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대분화를 사용하여 혁명군을 향하여 무수히 많은 마그마 덩어리들을 날려버리며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로와 갈링 2호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자신의 검맨마 화도일문자 도신류 모두의 폐양스패기와 무장스패기를 동시에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갈링에게 접근하여 삼도르 흑의 소용돌이 창력을 사용하여 갈링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 역시 순순히 당해주진 않았고 갈링은 크레센트 소드의 폐양스패기를 휘감은 뒤 월야찬 무국 신화를 사용하여 거대한 달의 형상을 띤 참격을 폐양스패기와 함께 방출하며 조로의 삼도르 흑의 소용돌이 참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곧바로 후속 동작을 이어가며 이 정도는 막아선다는 건가? 역시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답군 이라고 말한 뒤 일합참살 천지합의를 사용하였고 조로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뒤덮으며 가공할 위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갈링을 베어버렸고
갈링은 하나먹만의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의 도신류가 순간적으로 복주할 뻔하였으나 조로는 나스조로를 쓰러뜨리며 도신류를 완벽하게 길들이는 데 성공하였기에 조로는 도신류의 기운을 역이용하여 곧바로 이오에게 접근한 뒤 일합참살 도깨비 사냥을 사용하여 이오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하였고, 이오는 자신의 양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우선 조로의 공격을 방어한 뒤 역습에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에 이오는 단 한 합조차 방어해내지 못하며 조로의 공격을 맞고 전신에 베어지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렸고, 그 여파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건물 수치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갈링은 부서진 안경을 치켜올리며 정말 무시무시한 힘이군, 저것이 세계 제1의 거무의 실력인가, 아니 저자 정도라면 역대 최강의 거무라고 부를만 하겠군 이라고 말하며 비록 조로가 적이지만 조로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